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지경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뜯지 않은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린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다. 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편지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사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지경은 그 편지를 지린에게 건네며 속삭였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지경과 지린은 5년째 함께 사는 커플이었다. 지경은 28살, 유명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여성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가정으로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지린은 27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기차고 감정적인 타입이었다. 둘은 대학 시절 만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특히 이 동네는 노인들이 많아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그날 저녁, 지경은 지린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편지, 그냥 무시하자.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지린이 말했다. 하지만 지경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라는 질문이 반복되었다. 지경은 가족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못했다. 만약 알면 나를 버릴 거야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지경은 출근길에 이웃 아줌마를 만났다. 그 아줌마는 편지를 보낸 사람으로 보였다. 아가씨, 요즘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야지. 아줌마의 말에 지경은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경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다. 정상적이라니. 우리가 비정상인가? 그녀는 점심시간에 지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자. 나 힘들어. 저녁이 되자 지린은 지경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 동네를 떠날까? 지린의 제안에 지경은 망설였다. 이 집은 지경의 할머니가 물려준 유산이었다. 떠난다는 건 가족과의 연결을 끊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지만 지경의 꿈속에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나타났다.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꿈에서 깨어난 지경은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웃 주민들이 모여 지경과 지린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동성애는 병이야. 치료받아. 누군가 외쳤다. 지린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지만 지경이 말렸다. 가지마, 위험해. 하지만 지린은 참지 못하고 대꾸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무슨 짓을 했나요? 그냥 사랑할 뿐인데. 주민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그중 한 명이 지경을 보며 말했다. 너희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 곧 새 주인이 올 텐데 너희 같은 사람들 쫓아낼 거야. 지경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새 주인. 그게 무슨 소리야? 지린이 물었다. 지경은 서둘러 서류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할머니의 유언장에 따라 집은 지경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지경의 아버지가 몰래 매매를 시도한 흔적이 있었다. 아빠가. 왜? 지경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날 저녁, 지경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너를 위해서야. 그 집에 사는 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지경은 분노가 치밀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통화를 끊은 지경은 지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지리는 지경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밝히자. 그럼 그들이 입 다물 거야. 하지만 지경은 두려웠다. 주인임을 밝히면 가족과의 갈등이 더 커질 터였다. 아빠가 알면 나를 포기할지도 몰라. 지리는 그럼 나랑 함께 할래? 가족보다 라고 물었다. 지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밤, 둘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다음 날, 지경은 회사에서 상사와 마주쳤다. 상사는 지경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무슨 일 있나? 지경은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공개하는 건 위험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지경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새 주인이 올 거야. 준비해. 지경은 결심했다. 내가 주인이라고 밝혀야 해. 지경은 이웃 주민들을 모아놓고 발표할 준비를 했다. 지린이 곁에서 지지해 주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지경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가족을 배신하는 건가? 주민 모임이 열린 날, 지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의 주인은 저예요. 할머니께 물려받았어요. 주민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편지를 보낸 아줌마는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 내 아버지가 팔겠다고 했는데 지경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배신을 확인했다. 모임 후 지경은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왜 그러셨어요? 제 집을 왜 팔려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를 구하려고.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건 잘못됐어.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지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지린을 사랑해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지경은 집을 나서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가족을 잃는 대가로 사랑을 선택한 거야. 이 지린에게 돌아온 지경은 모든 걸 이야기했다. 지린은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린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이미 자신을 버린 경험이 있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가족이 중요하잖아. 지경은 너가 더 중요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다음 날, 지린은 프리랜서 작업 중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차별을 당했다. 동성애자랑 일 안 해 라는 말이었다. 지린은 화가 나서 작업을 포기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린은 지경에게 털어놓았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어쩌면 헤어지는 게 나을까? 지경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지린은 너의 가족, 나의 일, 다 망치고 있어.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지경은 그럼 포기할 거야? 우리의 사랑을 지린은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지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지린을 처음 만난 날 지린의 미소가 지경의 세상을 밝혀주었다. 그 미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지경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빠가 화나셨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말에 지경은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지린과 함께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사회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 고통을 선택하니? 지경은 사랑이 고통이라면 그걸 감수할게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지경은 지린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거리에서 둘은 손을 잡았지만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지린이 물었다. 지경은 아니, 사회가 잘못된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되었다. 이웃 주민들이 이제 지경을 피하기 시작했다. 주인이라고? 그래도 동성애는 안 돼. 누군가 속삭였다. 지경은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퍼지는 걸 느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은 조심해라고 조언했다.
지경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이게 우리의 선택의 대가인가? 지리는 지경을 위해 결심했다. 내가 떠날게. 너의 가족을 지켜. 지경은 안 돼.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라고 소리쳤다. 둘의 논쟁은 밤새 이어졌다. 지리는 사랑은 희생이야. 나를 위해 내 인생을 망치지 마 라고 말했다. 지경은 절망했다. 희생. 그게 사랑인가? 다음 날 지경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집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는 아버님이 매매를 시도했지만 무효예요. 당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지경은 안도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경은 지린이 짐을 싸는 걸 보았다. 정말 갈 거야. 지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족을 위해? 지경은 지린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마. 우리가 함께 싸우자. 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회가 우리를 증오하는데 지경은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해라고 말했다. 둘은 포옹하며 화해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다음 날 지경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집을 포기해. 아니면 나와 인연을 끊자. 지경은 충격을 받았다. 아빠, 왜 그래요? 저는 당신 딸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딸은 필요 없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했다. 지경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정상. 사랑이 정상인가요? 아버지가 떠난 후 지경은 무너졌다. 지린이 위로했지만 지경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쌓였다. 지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고등학교 때 커밍아웃 했더니 쫓겨났어. 지경은 지린을 안으며 미안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이 동네를 떠나자. 서울 외곽으로. 하지만 지경은 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집은 내 유산이야. 갈등은 깊어졌다. 이웃 주민들이 지경의 집에 항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 주인이라고 해도 동네 이미지를 망치지 마. 지경은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가 집중해라고 경고했다. 지린의 일도 어려워졌다. 클라이언트들이 피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 지경은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상담사에게 저는 동성애자예요. 가족과 사회가 저를 압박해요 라고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선택의 대가가 있어요 라고 조언했다. 지경은 그 말을 곱씹었다. 대가. 그게 뭐지? 집으로 돌아온 지경은 지린과 대화를 나눴다. 상담 받았어.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네. 지린은 미소 지으며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경의 꿈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너를 버릴 거야. 꿈에서 깨어난 지경은 불안에 떨었다. 다음 날 지린은 지경에게 제안했다. 커밍아웃 하자. 공개적으로. 지경은 미쳤어? 그럼 모든 걸 잃어. 지린은 길른 대신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둘의 의견이 충돌했다. 지경은 너는 이미 가족을 잃었으니까 쉬운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비난했다. 지린은 상처받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라고 말했다. 논쟁 후 지린은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줘. 지경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녀는 지린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지린은 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경은 홀로 저녁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지린은 친구 집에 머물며 생각했다. 지경을 위해 헤어지는 게 나을까? 친구는 사랑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린은 고민 끝에 집으로 돌아왔다. 미안해. 나도 두려워. 지경은 지린을 안으며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다. 집을 팔아. 돈으로 보상할게. 지경은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라고 거부했다. 아버지는 그럼 소송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경은 충격을 받았다. 가족이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말했다. 지경은 아이러니를 느꼈다. 사랑. 이게 사랑인가? 소송 위협의 지경은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무시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어려워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경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린이 도왔다. 함께 싸우자 둘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이웃 주민들의 압력도 계속되었다. 동네 회의에서 너희를 쫓아낼 거야. 이 지경은 회의에 참석했다. 저는 주인이에요. 제 권리를 존중해 주세요. 주민들은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반박했다. 지경은 사랑은 도덕이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라고 대꾸했다. 회의 후 지경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지린이 안마를 해주며 잘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경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게 가치가 있을까? 모든 걸 잃으면서 지린은 지경의 변화를 느꼈다. 너 후회해. 다음 날 지경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아빠를 설득할게. 하지만 너도 양보해. 지경은 양보. 제 사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회를 생각해. 내 미래를. 지경은 제 미래는 지린과 함께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지경은 울었다. 지린은 지경을 위해 결심했다. 내가 가족과 이야기할게. 지경은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지린은 아버지 집으로 갔다. 지경을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나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 딸이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지린은 상처받아 돌아왔다. 지경은 지린을 안으며 미안해. 나 때문에. 지린은 괜찮아. 우리 사랑이 강하니까. 하지만 그 사건 후 둘 사이에 긴장감이 생겼다. 지경은 자빠가 너를 해칠까 봐 두려워라고 말했다. 지린은 그럼 숨자. 공개하지 말고. 하지만 숨는 삶은 지쳤다. 지경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개인 문제가 일에 영향을 주네 라는 피드백이었다. 지린의 작업도 줄었다.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지경은 밤마다 고민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 아버지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지경은 증언했다. 이 집은 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동성애는 가족을 파괴해 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지경의 마음은 지쳤다. 이게 끝나면 자유로울까? 재판 중 지린은 지경에게 만약 지면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지경은 아니, 함께할게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재판 후 지경은 상담사를 다시 찾았다.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커요. 이 상담사는 그 대가가 당신의 성장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경은 지린과 미래를 논의했다. 재판 이기면 공개 커플이 되자. 지린은 좋아. 하지만 위험해. 둘은 서로를 믿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재판에서 아버지가 증인을 데려왔다. 지경은 어렸을 때 남자를 좋아했어. 이건 일시적 병이야. 지경은 배신감을 느꼈다. 아빠. 왜? 재판은 지경의 승리로 끝났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파탄났다. 아버지는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지경은 자유를 얻었지만 상처를 안았다. 승리 후 지경과 지린은 집에서 축하했다. 이제 우리 거야.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이웃 주민들이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법이 이겼다고 해도 우리는 너희를 인정 안 해. 지경은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린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지린은 지경에게 둘이 결혼할까?
해외에서 지경은 좋아. 하지만 가족 없이 지리는 우리 둘이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둘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경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아빠가 후회해. 용서해 줄래? 지경은 망설였다. 용서. 나를 버린 사람을 어머니는 가족이니까 라고 말했다. 지경은 제 가족은 지린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지경은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경은 회사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지린의 일도 어려웠다. 어쩌면 다른 나라로 갈까? 지경은 한국에서 싸우자라고 말했다. 둘의 선택은 여전한 갈등을 낳았다. 시간이 지나 지경과 지린은 동성애 인권단체에 가입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자 그들은 강연을 했다. 사랑은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청중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일부는 비난했다. 지경의 삶은 변화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가족, 친구, 안정된 일자리. 지린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우리의 식성인가? 지경은 밤마다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지경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고통스럽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지린과 함께한 삶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갑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은 옳은가?